예,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다시 찾은 일상 조심스럽게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달부터는 항공편도 대폭 증편이 되는데 부산 관광산업도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부산관광공사 문영배 글로벌 마케팅 팀장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가장 세게 맞은 분들 역시나 자영업자인데 업종별로 본다면 관광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피해였습니까? 사실 2021년과 2020년의 어떤 비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코로나 이전에 2019년 대비로 한다면 인바운드 관광객은 거의 95%, 그리고 전년 대비 95%, 아웃바운드는 85% 정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예. 사실 사업 구조상으로 본다면 이 관광업은 결국 관광객이 트래블링을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지출을 하면서 그 수입이 이제 발생이 돼야 어쨌든 이 산업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결론적으로는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여행사, 항공사, 면세 사업자, 심지어 작게는 안내 종사자들, 관광 안내 종사원들까지 모두 이제 아주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은 거죠. 예. 사실 피해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조 원 정도 발생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체감은 아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수치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 개개인들 중소업체나 영세업체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매출 감소는 말로 다 못하겠죠. 사실 그렇죠. 수치로 산정이 안 되는 거니까. 죄송한데 아까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 95%, 85% 각각 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인바운드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오는 수요이고요. 예. 아웃바운드는 국내인이 해외로 나가는 해외여행 수요. 그것도 거의 90%에 다 육박하게 맞습니다.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일상 회복이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항공편도 늘고 있다고 들었고 특히나 크루즈 여행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것도 좀 는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항공 수요 같은 경우 5월, 6월 이때는 이제 일본과 동남아 노선이 먼저 지금 개설을 논의를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7월 이후는 이제 우리 부산의 수건인 유럽과의 직항 노선인 핀란드도 현재 핀에어도 헬싱키 그쪽인가요? 맞습니다. 헬싱키랑 연결하는 이제 핀에어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수기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8월을 앞두고 항공사들의 어떤 움직임이 다소 현재 이런 속도감에 좀 못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이런 어쨌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리고 크루즈도 말씀하셨는데 크루즈는 아직 올해까지는 지금 들어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장 느는 건 아니네요. 네, 크루즈는. 2023년 초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비해서 김해공항 쪽이 덜 풀리고 있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반발이 많은 편이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해공항이 결국은 개장이 되고 시장이 재건이 되는 거는 아마 1, 2년 새에 결국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부산 관광이 좀 더 발전하려면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마 지금의 관광 수요는 코로나 이전의 그 수요까지만 갈 수 있을 거로. 그냥 포화 상태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공편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레 국내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로 왔다는 얘기는 이제 국내 여행지가 많이 발달이 됐단 말이죠. 실제로 좀 국내 여행을 이번 기회에 좀 더 발전시켜보자 이런 시도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까? 안심관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안심관광 10선 이런 사업들도 선보였었고 또 이제 숙박대전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진행했던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는 교통 부산행 프로모션 이런 것도 진행했었고요. 다양한 결합상품 프로모션이라든지 어쨌든 국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근데 마케팅 측면으로는 저희가 인지도 제고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경쟁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을 좀 더 국내외 모두 다 통틀어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뭘 이제 힘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포커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 이제 위드 코로나가 사실상 돼버린 이제 시대가 돼버렸는데 관광 전략 변화에도 좀 2년 동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2년 동안 거의 이제 시장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예.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엔데믹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화두는 시장 재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잃어버린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을 다 지금 다시 되돌리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광고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현지의 우리의 부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이런 작업들은 계속 될 것이지만 네. 현재 있는 비즈니스와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이런 B2B 관리는 아마 우리 지금 앞으로 이런 엔데믹 상황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개개인 B2C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 간 기업 간에 좀 크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법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마이스 산업도 포함되겠죠. 마이스 산업도 그런 포함이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관광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요즘 워낙 OTA 플랫폼이 그렇죠. 이제 활성화돼서 개인 예. 관광객들이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OTA들도 결론적으로는 비즈니스 유닛이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비즈니스 유닛들과의 어떤 시장이 계속 생성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알겠습니다. B2B 시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산이 2020년에 첫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을 얘기할 때 이거 사실 너무 좀 큰 질문이라 네. 답변을 어떻게 좀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부산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또 부산을 상징하는 관광의 어떤 그런 맥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인지도 제고 측면은 이건 뭐 단기간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부산도 최근에 이제 에헤이 마하모라는 일종의 글로벌 프로모션도 진행을 했었고, 예. 근데 뭐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부산의 인지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네. 어프로치가 돼야 되고요. 부산이 어떤 인지도도 있지만 또 관광객을 환대하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있어요. 진짜 관광 도시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부산이 바다와 인접을 해 있고 또 바다에서 주는 어떤 이미지가 좀 드세고 거센 이런 이미지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종의 편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선입견도 네. 있고. 예. 근데 제가 봐도 우리가 부산 시민 의식을 좀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뭐 자동차 경적음을 줄인다든지 또 불친절에 대한 이런 캠페인은 사실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 그걸 뭐 시민들한테 관광객들 보면 잘하십시오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네. 뭐 캠페인이나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자, 최근에 저 국내에서도 관광 산업과 어떤 지역의 특색들을 잘 연관을 해가지고요. 발전시키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은 바다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산의 골목길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특성들이 좀 보여요. 이런 고유의 차별성 있는 모습들은 어떤 것들을 좀 집중을 하고 계신지요? 그 컨텐츠 측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트렌드라는 이름 하에서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는가는 우리가 언제든지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지만 그 컨텐츠를 저희가 너무 빨리 체인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 3년 전에는 우리가 명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의 변화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지속성은 좀 오래 좀 롱텀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한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해석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관광공사 문영배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